자, 부조론이 갑니다, 이제.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 분명히 그랬어요. 그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예요? 등장하는 게 누가 내는 건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 있죠?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하고, 누가 내는 거 이제? 등기 권리자가 내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할 사항이 뭐예요? 뭐라고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내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감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 시에 우리가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다른 말로 사원이 뭐라고? 종중이니까 뭐라고? 종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종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이렇게 주소증명서면하고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있는데 이 등록번호 증명, 자,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지금까지 자 30년 동안 딱 2번 나왔기 때문에 자 10회 때하고 작년에 27회에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참고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권리자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볼 사항이 뭐라고? 등기필 정보예요.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이 뭐예요? 인감증명은 이 의무자 내는 서면은 내느냐 안 내느냐 기본이 중요하니까 항상 뭐예요? 문제 나올 때 내느냐 안 내느냐 그 기본은 뭐냐면 이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를 뭐로 한다면 공동으로 등기한다면 반드시 의무자가 있죠? 의무자는 뭘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유증에 의한 뭐라고? 소유권 등기. 자 이게 한 4년 전에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권리변경 있죠? 권리변경 등기. 자 이 권리변경 등기. 그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권리변경 등기 이렇게 포괄승계인의. 포괄 승계인에 의한 뭐예요? 승계인의 등기 신청이 있다. 자, 이런 건 공동이니까 반드시 뭘 내야 된다? 등기별 정보를 의무자가 내라는 의무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뭐예요? 아버지가 사망하셨죠? 유언에 의한 증여한사님이 사망했죠?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아버지가 뭐예요? 보존 등기 마치고 받았던 등기별 정보 있죠? 그걸 내용을 그거 써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공동이라면 뭐예요? 공동이는 꼭 낸다는 점. 근데 단독 신청이라면 낼 필요 없겠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점. 누구?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있다는 점.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뭐예요? 아무리 단독이지만 의무자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제공한다, 낸다 그 얘기 지금. 자, 근데 뭐는 이제 보상부 이렇게 보상부 뭐 명판관입니다. 명판관. 이 보상부 명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을 의미하는데 보가 뭐예요? 보존 등기했죠? 상은 뭐라고? 상속 등기고. 부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명자가 명의자야.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이고. 자, 부표 이게 뭐예요? 등표.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이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 관공서는 뭐예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습니다. 왜? 신뢰성이 높으니까 관공서가 조세 포탈할 염려는 없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책에 자 뭐에 대한 그 등기필 등기필 정보를 보시면 자 일단 내 페이지에 200 뭐예요? 86페이지 나오죠? 거기 4번에 별표를 작은 거 하나 해둡니다. 별표를 작은 거 해두시고 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뭐예요? 등기필 정보 얘기 나오죠? 이게 27회 때가 아니라 그 26회 때 한 줄 나왔었는데 자 거기 제출 이유가 요건은 지금 볼 거 없어요. 자 287페이지에 쌍가로서 한번 등기필 정보의 첨부를 유하지 않는 경우 써있죠? 방금 한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성질이 단독일 경우에 보존, 명의자 표시 변경, 보상, 명, 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이 나오죠? 근데 토지나 건물에 이게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보상부 명판관 할 때 자 1번에 보존 등기 2번에 상속 등기 뭐예요? 상, 그죠? 보상,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토지 건물 표시 변경이 뭐예요? 부동산 부니까 보상부 명의자 표시 변경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죠? 자 근데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출시서에 뭐라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이므로 뭐예요? 의무자에 뭘 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첨부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판결 얘기 나왔는데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승소한 의무자가 뭐예요? 단독으로 할 때는 내야 된다 안 했죠? 근데 자 권리자가 뭐예요? 다 권리자가 두 번째 줄에 판결 동그라미 3번 판결 바로 밑에 등기 권리자가 뭐 할 때는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되는데 누가 할 때는 승소하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내야 된다 그 얘기죠? 방금 쓴 대로 그 얘기 지금 뭐라고? 승소하는 의무자는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제공을 하라. 그죠?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승무 이렇게 승무. 승무는 뭐 하나? 승소하는 부자는 내나. 누구는 안 된다고. 보전상소, 부표, 등기명인의 표시, 판교소, 광고소 있죠? 보상구, 명판관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제. 그렇게 기억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에 관공서 촉탁일 때는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쌍가루 살면 등기표 정보가 없는 경우 있죠? 한 마리 없는 경우는 뭐예요? 몇시 됐다, 몇시. 그 몇시 됐으면 방법은 몇 가지뿐이 없어요. 딱 절대 재기업 안 됩니다. 다시 안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성인 이명의 보증서 제도 이런 것도 없어요. 삭제되고 없다. 오로지 뭐예요? 몇시 됐을 때 방법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뭘 받든가 공증받은 뭐예요? 자, 공증 뭐예요? 네, 공증.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정보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집정보에서 출석해서. 자, 어디 가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뭐예요? 뭘 작성한다는 얘기. 확인 조서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본인 또는 뭐예요? 본인 또는 누가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 집정보에서 이거 출석을 해서 출석하죠? 뭘 꾸민다든가 조서 작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만원 주고 법무사한테 가서 뭐예요? 확인 정보를 받는다든가. 그 이외에 법무사가 아닌 뭐예요? 자, 임의 대리인은 공증부분제, 자, 공증부분을 내면 돼요. 그래서 꼭 몇시 됐으면 방법 몇 가지뿐이 없다고. 증인, 석, 조서,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출석. 의무자와 법정대리인 출석, 두 번째죠. 출석 동거래. 그 다음에 2번에 등기인청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 자, 위임받았다는 뭐예요? 확인할 정도, 확인 정보, 그게 확인 정보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맨 아래 줄에 뭐라고? 공증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자, 뭘 생각을 하고, 아, 등기필 정보 나오게 되면 일단 공동일 때 낸다. 단독일 때 안 내는 게 원칙이다. 자, 몇 시 됐을 때는 몇 가지? 세 가지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인감명 나오죠? 인감명 꼭 별표 주시고. 자, 그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뭐라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뭐예요? 가름한다. 인감명에 가름하는 게 새로 생겼다. 올해부터. 그게 뭐라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감명도 공통점이 뭐냐면 인감명하고 뭐하고 공통점? 이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명의 공통점은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단독으로 의무자가 없는 단독일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내니까 이렇게 보상부, 명판관, 보전상속,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 판결 갖고 단독으로 할 때 관공서는 뭐예요? 자, 여기도 뭐 인감률도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안 낸다. 이제 그 공통점이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등기필 정보는 소유권자든 소유권자이 아니든 무조건 의무자는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현재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바다 매립해서 뭐예요? 보존등기했죠? 그 보존등기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소에서 뭘 받아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2번 뭐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 연등기 할 때는 자, 이 갑은 소유권자니까,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명도 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감명은 자, 현재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자, 무엇으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명을 제출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게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명 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죠? 자, 이 사람도 뭐예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별 정보를 받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 을이 뭐예요? 또 이전 등기 한다든가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자, 저당권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있죠? 뭐 임차권, 어떤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는 자, 누가 얘는 모두 내야 되니까 등기별 정보가 인감료 2개 다 냅니다. 왜? 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부실 등기가 생기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등기관은 서류 2개를 다 뭐예요? 다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내지만 뭐 할 때도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도 설정 등기할 때도 인감료 제출합니다. 그죠? 근데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자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 마치면 이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권리자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이 뭘 받아야 돼,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언제 의무자가 되냐면, 자, 을하고 병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는 얘가 권리자죠. 저당권 설정자, 얘가 뭐가 되고, 이거? 얘가 의무자죠? 얘가 뭐라고? 얘가 권리자야, 얘가 의무자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소등기 한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채무자, 소유권자, 얘 설정자, 채무자. 얘를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채무자라고 얘기도 하고, 저당권을 뭐 했으니까? 설정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 이름 부를 때 애들 뭐예요? 꼬말 때 뭐 그 애들 그 태명 같은 거 뭐 있죠?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그럼 걔는 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명칭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얘는 뭐라고? 소유권자. 또 뭐라고? 채무자. 또 뭐라고? 설정자.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각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럼 얘는 얘한테 돈 갚으니까 얘 등기 말소해달라고 했잖아요. 얘가 의무자지. 말소등기 할 때는. 그죠? 그럼 이렇게 말소등기 할 때는 뭐예요? 얘가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뭐만 내면 되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등기부 정보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뭘 안 내는 게 원칙이니까. 인감료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왜? 소유권자도 아닌데 네가 뭐 소유권자인데 뭐까지 귀찮다는 얘기니까 뭐만 내라고 이거. 등기부 정보만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얘가 의무자 되는 게 말소등기 할 때하고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할 때 이거. 이전등기 할 때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든가. 이전등기 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든가. 말소등기 한다든가 있죠? 이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니까 뭘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인감료 안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 정보는 뭐예요? 멸실을 했어요. 그 멸실을 했으면 세 가지 뭐라고? 자, 출석.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 정보. 자, 그 다음에 공증부분. 자, 그럼 본인이 출석했죠? 그래서 이 본인 여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합니다. 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자, 확인하게 되면 뭐예요? 굳이 여부가 확인됐으니까 인감료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리인 보낸 거예요. 대리인 보내죠? 그 대리인 보낸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뭘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까지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법무사하고 이 법원직 문제는 이게 답으로 잘 등장해요. 요즘 최근에. 새로운 답이에요. 다코스야. 그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누가 소유권 이외 뭐예요? 소유권 이외 뭐예요? 등기 명의인 권리자가,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 대신해서 자, 확인 정보하고 공중부번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인감유명을 뭐예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답이야, 그게. 자, 이 확인 정보와 공중부번은 누가 보내는 거니까? 대리인 보내는 거니까. 자, 반드시 뭘 보내라? 인감률을 보내라. 근데 사람들은 확인 정보 들어봤어. 대리인이죠? 그 대리인 보내는데 왜 보낼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또 해, 거기서. 그 귀신이 쓴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귀 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하라는 그 신의 계시가 있다는 그 적이지, 그 다른 적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리인이 뭔데 대리인이 뭐예요? 그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 뭘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보내라, 인감료. 그러니까, 자, 등기관으로 하여금 나의 의사를 뭐예요? 의사를, 자, 밝힐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류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다, 2개. 그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뭐라고? 인감유명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등기표 정보예요. 그러면 뭐래도 등기부 정보를 소유권자는 2개 다 내야 됩니다. 소유권자는 2개 다 내지만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예요? 등기부 정보 없으면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유명에도 내라, 인감유명. 그죠? 그거 내라는 죠. 자, 그러면 어떤 분 그거 보세요. 그럼 소유권자는 2개 다 내면 등기부 정보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냐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방법 아까 몇 가지라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이거 인감유명도 내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라는 게요. 본인이 뭐 하시는가 직접 가시든가 아싸리 저 시간이 계시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 갑자기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신의 계시가 있나? 자, 신들렸나? 별 생각이 다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289페이지 보시면 그 쌍가리 1번에 인감이 뭐라고? 제출을 요하는 경우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누가 소유권자가 명의자 할 때 내라. 이전등기, 대표등기, 이전등기하고 설정등기 할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등기 할 때 얘기죠? 이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뭐예요? 아저씨 갑이 1번 뭐라고 이거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주겠다라고 뭐예요? 가등기했다는 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보기 좋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으면 이제 가등기 필요 없어졌죠? 뭐 작년 시험 문제 답이 그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 답이 가등기 문제 답이 자, 이 가등기권자가 자기 스스로 뭐예요? 단독으로 가서 인감용 첨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 원래는 아저씨하고 둘이서 이게 신청할 때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 있죠? 아저씨가. 근데 반대로 말소 등기할 때 얘 시험이 떨어졌으면 이제 아저씨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 이거 의무자 되죠? 그래 의무자인 가등기권자가 아저씨가 뭐라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만나고 싶지도 않다. 꼴보기 싫다. 너 혼자 가서 말소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얘가 가서 말소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원래 원칙은 뭐예요? 항상 신청도 말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단독이 가능하다. 예,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는 뭘 첨부하라고 이거 인감용 첨부해서 말소한다. 그게 이제 2번 얘기고. 넘기세요.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방금 자, 그 까만 글씨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까만 글씨 해놨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병이에요. 그 병.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이다. 병이에요. 병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별 정보가 몇이 됐죠? 그 신청 정보의 위임 확인 서면 또는 공증부분 얘기니까 그게 대리인 보내.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대리인 보낸 거예요. 대리인. 그때는 뭐라고? 의무자의 뭘 내라 이거니까 인감용 내라.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있죠? 6번 줄 서보세요. 뭐라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경우에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용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고 아버지 사망하시고 자 이렇게 갑이란 분이 뭐 하시고 사망하시고 부동산을 갑이 가하고 나하고 이 다하고 나하고 이게 4개의 부동산을 남겨주셨는데 자식이 3명이란 이게 3명.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뭐 협의를 안 하면 모든 부동산마다 다 ABC 이렇게 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내가 큰아들이니까 뭐예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자 종중 땅도 묘지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 2개의 부동산은 누가 갖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갖겠다라고 A가 도장 찍고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B가 갖고 라라는 부동산은 뭐가 가지라는 게 C가 갖고 이렇게 도장 찍었으면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용 첨부해라는 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아버지가 남기신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자식 3명이서 뭐 하자고 이거 나눠 갖자 분할하자고 뭐 했다는 게 이거 협의한 뭐예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짧게 뭐라 얘기하냐면 협의 상속을 했다. 뭘 했다고? 협의 상속을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협의 상속. 자, 인감용 첨부하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쌍가루 3번에 인감용의 제출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그 단독 신청, 보상부예요. 명의자 또는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 보상부, 명판관, 판결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판결 받으면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안 내고 환배특경 볼 거 없어요. 관공서 의무자일 때 안 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3자의 동의 승낙의 공정증서 동그라미 뭐라고? 공정증서 나오죠?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공증받으니까 굳이 인감명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 내느냐 안 내느냐를 머릿속에 한번 그리자는 게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래서 뭐라고? 인감이라는 남자아이는 누가 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소유하고 자, 이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자, 이렇게 해서 앞잡다자는 얘기예요. 저 세상을 뭐예요? 설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첩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자식 어떻게 낳고 뭐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뭐예요? 뭐라고? 저 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이 소유권이 아닌 자 병이죠, 병. 병말이라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말이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 등기할 때고 뭐예요? 설정 등기할 때 내는 거지만, 뭐는 안 낸다고? 병말이는 안 낸다. 병이 낼 때가 언제라고? 등기별 정보가 뭐 했을 때, 몇이 될 때, 대리인 보낼 때 낸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가말.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는 소가말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는 뭐예요? 뭐해서? 협상이 뭐예요? 협의상속일 때는 내지만, 자, 뭐라고 이거? 보상부 뭐예요? 보상부 명판관은 뭘 받아서 이거? 공증받아 안 낸다. 이게요. 공증받아. 공정증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이건 단독일 때 안 내고.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보자. 다 안 해오시더라도
그냥 한번 이해해보자. 뭐라고? 인감위는 누구하고? 소위와 조세상을 설정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말이 아니다. 병말이. 병이 누구예요? 꼭 물어보세요. 병이 누구냐고. 병이 소유권자가 아니야. 소유권자가 아니자가 뭐 할 때? 말소하거나 이전등기 할 때. 그러니까 병이 뭐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지상권 말소, 전세권 말소, 저당권 말소 등 이런 거 할 때는 안 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낸다고? 그 병이 뭐예요? 뭘 잊어버렸을 때?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잊어버렸을 때는 자, 그 대리인 보낼 때 내라. 대리인 보낼 때.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290페이지 4번 제출해야 될 인감명. 그래서 자, 일반 자연인은 동사무소고. 자, 291페이지에 2번 출처세 뭐라고? 법정 대리는 뭐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니까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꺼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3번은 법인이나 뭐예요? 법인은 법인 인감명 있지만 꼭 대표자 꺼내고. 자, 그 다음에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누구 꺼내고, 대표자 관리인 꺼내고. 외국인도 뭐예요? 내요. 근데 5번에 이제 출처세 뭐라고?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나오죠? 자, 우리나라 한국의 뭐예요? 채우 주소지, 본적지가 아니라 뭐예요? 등록지 얘기합니다. 왜? 본적지는 지금 뭐예요? 본적이란 말이, 호적이란 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등록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지 인감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절대 뭐예요? 절대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 꺼내면 안 돼요. 누구 꺼내라고? 우리나라 뭐예요? 채우 주소지 등록지고 꼭 2번하고 5번은 자, 출치국 비교합니다. 그 다음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고? 3개월이고. 자,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용료가 나오죠?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잊었는게 할 때는 뭐예요? 그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수라는 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요. 이걸 우리가 매도인감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인감임명이 있으면 인감임명이 뭐예요? 자, 이 도장을 찍죠? 이 중간에 용도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을이란 사람 있죠? 여기다가 뭐예요? 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씁니다. 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매도용 인감료해요. 그럼 항상 매매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뭘 내라는 얘기니까 매도용 인감료를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외에는 뭐예요? 자,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하든 간에 설정이 하죠? 그럼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든 뭐예요? 예컨대 교환이든 자, 이렇게 공동으로 뭐예요?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인감료 낼 때는 자,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어요. 뭐만 아니라면 매매만 아니라면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된다는 얘기니까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에 의한 뭐예요?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의 인감료를 안 낼 수도 있고 뭐라고? 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히 모일 때는 매매라면 반드시 뭘 내라고? 매도인감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거의 자, 매도인감률 절대로 내지 말라고. 말도 안 돼, 그건. 절대로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뭐만 내면 된다고 3개월짜리면 무조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 목적과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면 등기 목적과 용도란의 표시가 뭐예요? 다르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이거. 각하지 말아더라. 그래서 그 맨 끝에 290페이지 맨 끝에 그래서 있죠? 따라서 용도란의 가등기용으로 뭐예요? 기재된 자, 인감용을 뭐예요? 근저당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도 뭐라고? 무방하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원인의 제3자의 허위등록승소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자, 토지거래 허가서만 딱 뭐예요? 3번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토지거래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죠? 그것만 시험 문제 딱 3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답이 항상 같아요. 답이 항상 같으니까 그것만 줄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기 293페이지에 자, 거기 더보기에 뭐라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자격증명을 뭐 하는 경우? 첨부하는 경우가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딱 지금까지 3번 나왔고 답은 항상 뭐예요? 3번 딱 똑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항상 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바뀌어도 딱 2개예요, 거기. 자, 거기 2번에 뭐라고? 상속 나오죠? 상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취득시효 동그라미. 그 2개가 항상 답이야. 상속과 취득시효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안 내. 자, 그럼 왜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제목을 가만히 써보면 뭐라고? 농지, 이렇게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뭐예요? 자격, 증명에 관한 얘기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그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얘기죠? 잊었는 게 할 때?
그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받은 거야. 소유권이 이미 취득했어. 왜 등기하는 거야? 팔라고 하는 거니까. 내 안 내고. 안 내요. 그러면 이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뭐예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농지 돈 많다고 뭐예요? 투기 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농사질 사람은 살아 얘기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거기서 20년 동안 뭐 했어 이거? 농사짓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고 갑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294페이지 7번 대리권한 증명서면 나오죠? 그 위에 29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자 거기 디귿에 줄치세요.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종중총회 결의서입니다. 자 뭐일 때만 내라고? 의무자일 때만 첨부한다. 뭐일 때만 첨부하라고? 의무자일 때만 첨부한다 써있죠? 그거 기억해달라. 뭐라고? 사원총회 종중총회 결의서면 언제만 내는 거라고? 의무자일 때만 내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달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아무리 바빠도 시험 문제 내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비법인이 뭐예요? 비법인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소유권 뭐예요? 보존 등기 뭐예요? 보존 등기 신청 시에 자 사원총회 자 결의서를 뭐예요? 결의서를 제출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다니. 누가? 비법인이 뭐 할 때? 보존 등기 할 때 뭘 낸다고? 사원총회에서 낸다. OX예요. 이건 의무자일 때 낸다 그랬잖아. 보존 등기는 권리자만 하는 거니까. 아까 거기 한참 설명했잖아. 보존 등기는 누구만이 하는 거니까 상속 권리자만이 한다고 했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거 실망할 거 없어. 이제 깨우쳐갖고 이해하면 되니까. 항상 단독은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 소유권 취득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축 건물 보존 등기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 소유권자니까 권리자지. 이 권리자만 신청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내는 거고? 의무자 내는 거겠죠? 그래요. 그럼 맨날 그거 의무자가 낸다, 의무자 낸다 맨날 외웠어. 이게 딱 나왔어. 뭐야. 갑자기 또 뭐야.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고하자. 이렇게 2시 넘어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들었어. 근데 이따 밥 먹고 까먹어. 그래서 또 자꾸만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한 번 들었는데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인간의 사이버지. 예, 맞아.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 주소지면서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주소지면서면은 자, 명의자가 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하면 보존 등기하죠? 이 사람이 이름을 써야 되고 여기다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니까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야 돼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등기용. 그 다음에 여기다 주소지 써야 되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공인무인지 허무인지 진정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주소지면서면. 근데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권리자가 내는 건데 자 뭐 할 때는 이게 이전 등기할 때는 문제다.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분명히 뭐예요? 이 사람 것도 내야 되지만 얘 것도 내라는 게 왜?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달에 7월달에 내지만 기준이 6월이니까 6월 전에 얘가 팔면 얘한테 세금 걷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만 누구 것도 내라고 의무자 것만 내달라. 그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얘기니까 확인해 주자. 그래서 그럼 거기 쌍가르 3번에 제출대상 등기 나오죠? 그래서 자 줄쳐보자.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3번에 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를 뭐라고? 각각 뭐 한다는 게 각각 제출한다. 그래서 1번에 다시 나오죠? 원래 등기 기록에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뭐예요? 권리자 것을 내는 것인데 자 소유권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도 제공한다 써있죠? 그래 의무자 것도 내라고 한번 다시 상기하고 가자죠. 그러면 만약에 자 보세요. 자 여기 을구에 만약에 1번에서 여기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아니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 설정 등기 할 때 병은 주소지면서 내 안 내요? 왜 조용히 있어? 내지. 뭐만 올라가면 명의만 올라가면 무조건 내는 거라니까. 뭐만 올라가면 명의 올라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지 뭐예요? 그 허무인지 그거 알려면 내야 된다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 전세권을 이전할 때 여기 1-1번 전세권 이전 등기 하죠? 정한테
이해돼요, 안 돼요? 내죠. 그 내는 거라니까. 명의가 올라오면 낸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명의가 올라오면 내 주소 지면서 내고 나중에 등기 끝나면 이런 사람을 뭘 받는 거이고 등기표 정보 받는 거라니까. 명의가 올라왔으니까. 어?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뭐 이전 등기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소유권이 아닌 걸 무조건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오면 다 내는 거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죠. 그 다음에 9번에 뭐예요? 9번에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죠? 그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넘겨보시면 그 296페이지에 그 쌍가리 1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그래서 거기 뭐예요? 자, 그 국가지방자치 나오죠?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대학교에 뭐예요? 그 건물의 소유권자는 국가가 소유권자니까 국가 아래 뭐라고 이거 사람 모양으로 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부여해주겠다는 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국가지방자치는 지방보원장이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올해 꼭 또 뭐예요? 여자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갖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한번 참고로 봐달라는 얘기. 누구는 국가지방자치는 번호를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 국내 영업소가 사무소 설치된 게 아니한 외국 법인 있죠? 외국에서는 니네가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안 했으니까 설치된 게 안 했으니까 어디 가서 시도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 두 가지나 참고를 한번 보자. 작년 답은 재외국민이었어요. 자, 그 서초구에 있는 대부분 소유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게 작년 답이었는데 올해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 국가지방자치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비법인은 어디?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두 가지만. 자, 넘기세요. 다른 건 뭐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자 방문 신청 있고 그 넘기세요. 전자신청 방법 있죠? 그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한 줄 나왔는데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얘기했는데 자 답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줄 맞춥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나올겠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자. 그 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 300페이지 그 앞에 처음부터 보면 쌍가리 2번 사용정도 나오죠? 그 우리가 뭐예요? 이 컴퓨터에 의해서 뭐예요? 대법원 사이트를 해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자, 인터넷 뱅킹 하듯이 뭐예요? 공인인증 받는 거 있죠? 그 사용자 등록이 공인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그 사용자 등록의 신청은 어디는 한번 꼭 가야 돼요. 등기소에 한번 꼭 가야 된다죠. 그 소리 써 있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뭐라고 자격대리인 등기소에 출석한다 써 있죠? 그 등기소 위에다 써놓으세요. 모든 등기소라고. 뭐라 써놓으라고? 모든 등기소. 그러니까 절대 관할 등기소에 간다 하면 틀려요. 아무 등기소 가도 돼. 왜? 컴퓨터니까. 자, 모든 등기소에 아무 데나 가서 자, 뭐예요? 그 사용자 등록한다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유효기간 나오죠? 자, 기억 3년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에 뭐예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이 3년이에요. 그 333이에요. 위에 3년, 중간에 뭐라고?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기간이 몇 년? 3년씩 계속. 근데 뭐 법무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그렇게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한한다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333이다. 그 다음 자, 그 쌍가루 3번 거기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다, 할 수 없는 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자가 중요하니까. 넘기세요. 자, 거기 니은번 줄쳐보자. 뭐라고 됐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단어를 딱 봤어요. 종중이 떠오릅니다. 종중은 뭐예요? 어르신들 나이가 많죠? 나이 많으신 분은 뭘 못하니까? 컴퓨터 못해요.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떠오른다? 종중. 어르신도 못한다. 근데 이제 못한다고 외워놓고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비법인을 뭐예요?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나오죠? 그 틀린다니까. 자, 비법인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방문 신청이에요. 대표자가 방문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디귿번 대리인 신청 나오죠? 자, 못하는 사람 다만 뭐라고?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써있죠? 그럼 만약에 전자신청이란 나오고 대리 나오죠? 대리 나오면 뭐 누구만 가능한 거 이거? 변호사, 법무사, 자격 대리만 가능한 거예요.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대리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법인의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가 비법인을 대리해서 대리 나오면 뭐예요? 대리 나오면 앞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자격 대리인만 가능하지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써 있어요. 없다 아니게요. 지금 분위기상 없다 그러지. 시험장 가면 뭐예요?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 생각에 아직 컨디션이 안 좋다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면 외워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대리하면 자격 대리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도록 그렇게 잠깐만 머릿속에 기억해다. 자격 대리만 하는구나. 내가 하나 자격 대리만 그렇게 딱 외워놨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 법정 대리 나오면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뭐예요? 혼자 생생해. 내가 부모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거 틀린다니까요. 자,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 전자신청 방법 중에 이응 있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정보를 송신무료 그래서, 자, 출시돼요.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 정보를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송신할 필요는 없다. 왜? 그게 뭐예요? 공인인증 뭐가 사용자 등록이 공인인증 받는 건데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자 필요 없다는 게.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이 접수 얘기는데 자 이렇게 뭐라고 이런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를 뭐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뭐라고 무조건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접수라고 효과는 자 언제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접수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뭘 받고 이렇게 뭐예요? 접수를 받고 우리 법에 뭐예요? 동시에 신청하라고 정해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 뭐야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니까 환매 등기하고 이전 등기 신탁과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뭐라고 동시에 하라고 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는 뭐예요? 항상 서류만 심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형식적 뭐예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형식 심사주의. 서류만 심사한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뭐예요? 심사해갖고 서류가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기록하고 플러스 뭐 하게 되면 식별부를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완료가 된다. 그죠? 근데 미비하면 뭐라고 이거 각하라 뭐라고 이거 각하해야 된다. 네, 각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예요? 각하 사이가 중요하니까 어디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300 뭐예요? 7페이지에 등기대상 여부 나오죠? 등기대상 여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 306페이지 각하사유 중에 쌍가리 1번 각하사유 있죠? 그 2번 뭐라고 2번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게 별표 크게 두시고 2번 옆에다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시험 문제에 자 자주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310페이지 위에 기억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이거 치읍까지 있죠? 여기서 꼭 네 가지가 나오고 뭐예요? 아닌 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읽어보고 내가 뭐예요? 이게 눈에 익었느냐 안 느냐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등기 능력이 없는 동그라미 없다는 거죠? 등기 능력 없는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자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조족조 컨테이너 뭐예요? 컨테이너 그냥 자 건물 하게 되면 뭐예요? 등기 능력이 없어요. 왜? 꼭 지붕이 무슨 말 앞에 건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지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지붕 있는 그래서 그런 건 뭐예요? 자 예컨대 캐노피라든가 모델하우스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에 없는 권리가 뭐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거 있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거 없는 기억해 두시고 그 법령에 근거 없죠? 그 없는 것도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호하고 뭐예요? 미음번호는 뭐예요? 절대 분리 처분하지 말라고 뭐하고 구분 건물은 대지권하고 저당권은 뭐하고 피담보 채권과 뭐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농지에 뭐가 안 되고 전세권 농지에 전세권이 안 되는 거예요. 농지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비읍하고 시옷은 외웠어요. 자기 지문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래서 이거 외웁니다. 부일령 뭐라고 이거 부일령 조소지.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부일령 뭐라고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그 다음에 뭐예요? 저소지. 자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거 외우자니. 자 그래서 뭐라고 이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당권하고 소유권. 그 다음에 가가가 있죠? 가가가.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요.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뭐 용익물권 등기하지, 거기 신청하지 말라.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근데 절대 자기 지분에 뭐하고 뭐가 안 된다는 게.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 상속 등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걸 보라니까, 안 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응은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지문에,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니. 뭐라고?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가분. 채권자 가분.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의뢰. 갑이 의뢰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채무자 의뢰 뭐예요? 의뢰. 자, 뭐예요?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압류를 뭐예요? 가압류를 뭐 했다? 신청한 경우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보자. 뭐라고? 채권자 갑이 누구? 채무자 의뢰 뭐예요?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 했다고? 가압류 신청했다. 써 있죠? 이게 OX예요. 지금 뭐라고 방금 읽었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뭐라고? 신청했다 써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가 뭐냐면, 자, 눈 뜨시고, 이건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야. 다 헛다리야, 헛다리. 이거 있잖아요, 헛다리. 이거 헛다리 있죠, 이게. 이게 헛다리야, 이게.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이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이게. 이게 가압류야, 가압류. 가압류는 뭐예요? 촉탁하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 고향 지원 가서 하고, 고향 지원에서 어디 파주 등기소는 뭐로 온다는 게 이거. 항상 가압류 뭐예요? 가압류 등기를 뭐예요? 가압류 등기를 뭐 한다고? 촉탁이라고 써있다. 촉탁이라고. 절대 가압류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안 돼, 이거. 신청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요. 지금 그런 걸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이런 거를 잘 여러분이 구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니까. 근데 알 것 같은데도 항상 보면 틀려. 그런 걸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고 또 까먹고 다음에 또 듣고 잠깐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은 되게 뭐야. 금방 표정은 붙을 것 같아, 느낌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속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읒에 이미 보존등기 된 무슨 다시 보존등기 하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모르는 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니까 부일령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부일령이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는 유일하게 뭐만? 용익물권. 자,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과 이전 등기 뭐예요? 이거.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흠결 부정, 자, 안 나오고, 취하도 뭐, 나중에 취하도 문제풀이 할 때 보면 돼. 자, 안 나오니까. 자, 넘기세요. 완료, 넘기시고,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쭉 넘기셔갖고, 어디 보시냐면, 일단, 314페이지 뭐예요? 등기 완료 절차 나오죠? 거기도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고, 이것도 뭐예요? 답이 뭐였냐면, 관공서는 뭐예요?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안 받아요. 왜? 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는 안 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등기할 때, 자,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는 보존이나 이전 등기가 뭐 할 때, 소전 등기할 때는 뭘 만들어줘야 돼, 이거. 등기부 정보를 만들어준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기시면,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완료, 거기. 자, 몇 페이지에? 315페이지 있죠? 315페이지 2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거기는 별표 작은 거 합니다. 여기 앞에다 별표 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이건 왜 봐야 되냐면, 항상 뭐하고 뭐는 같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는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항상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기를 마치면, 뭘 보내주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기부 뭐예요? 표제부 갑부일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으면, 대장 있죠? 두 개 내용 뭐 해야 된다니까, 이거.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자고, 갑이 뭐라고 이거 1번에서 무슨 등기 맞추면 보존 등기 맞추면 보내줘라.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누가 갑이 됐다. 왜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 대장에는 무슨 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보존 등기를 해놨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마치면 당연히 뭐예요? 보내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누가 의리 소유권 됐다 이렇게 자 보내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충청도에 있으니까 땅이 충청도에 있죠?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에 살다가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살다가 2-1번에서 2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해서 어디로 경기도 뭐예요? 구리자 경기도 자 여기 고향 아니죠 파주시죠?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파주시 금융동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땅은 충청도 서촌 군청에서는 자 서울로 보내주지 말고 이제 어디로 보내주라는 얘기니까 파주로 보내야 되니까 이 등기 마치면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자 뭐로 고치라고 주소지를 파주로 고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 바뀌면 다 언제나 보내주는데 아닌 게 답이 아닌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자 거기 양각 화살 표시 나오죠? 그래서 등기필 통지 제도는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처분 제한. 소유권 이외에는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이든 지상권이든 대장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압류는 답으로 안 나오니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등 그러니까 거기다 써주세요. 밑에 가등기. 항상 기본적인 답이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3번 이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가압류를 하든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가처분 등기를 하든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가등기를 하든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거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게 답이죠.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마지막 자 3시 전에 끝납니다. 보존 등기 하겠습니다. 잘 넘어간다. 자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음 주에 하고 자 어디 여러분 보존 등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여러분 책 자 357페이지입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죠? 별표 크게 드시고 자 올해도 시험이 또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작년부터 27회, 26회, 25회, 24회 쭉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뭐예요? 22회 때만 쉬고 21회 나온 거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뭐 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내오고 있다. 계속. 그죠? 그렇다고 계속 나오다가 올해만 쉬지는 않을 거니까 부지런히 보자는 얘기 부지런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면 보존 등기 나오게 되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체. 뭐가 중요하다? 객체. 객체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보라고 이거 객체부터 먼저 보시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되는 것이지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다. 그거부터 먼저 이제 파악하자. 자 그래서 여기 357페이지에 보존 등기 객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일물, 일권 내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상 보존 등기는 뭐예요? 한 개 뭐라고? 한 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한다고? 보존 등기 안 된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하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신청 절차 항상 뭐예요?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 대장 등본회에서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 수용이면 당연히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특도 특별자치도시사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서면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확인서면 확인이 있죠? 확인해서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대장 얘기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격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리니까 절대 죽은 사람은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대장의 최초로 뭐라고? 최초로 뭐예요? 소유자로 뭐한 자? 소유자로 뭐예요? 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바다를 매립하고 자 어디에 토지대장에 뭐예요? 최초로 소유자 등록됐죠? 얘가 보존 등기 한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죠. 자, 얘가 뭐 한다는 얘기고 보존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이분이 사망하시면 절대 죽은 사람은 등기부에 못 올라가니까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이 하라는 얘기. 상속인. 자, 누가 하라고? 상속인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속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상속인 나오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인이라고 해요? 아, 그 말도 안 돼. 그걸 왜 망설여? 아니, 시험 지문에 상속인 나오면 그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고 돌아가셨겠지. 그건 피상속인이지. 그러면 지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피상속인 나오면 피자만 뭐예요?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자 나오면 무조건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인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논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게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뭐라 나왔으니까 상속인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죽었으면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상속인 하라 그 얘기지. 또 갑자기 요즘은 굉장히 그 중개업법이 사람 망친다니까. 그 중개업법 맨날 뭐 밑돈은 나고 막 그러니까 항상 그게 신경 쓰여갖고 이제는 그 등기법은 그거 말고 내일 문제도 너무 많아. 내가 그러니까 등기법에는 밑돈은 그거 신경 쓰지도 말아. 그거 안 나와. 절대 등기법 시간에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마라. 뭐 밑돈은 그거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도 마라. 그거. 아주 그냥 그러면 중개사법 때문에 하여튼 사람 신경 날카롭게 망치는 것 같아.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분은 뭐 했다고? 돌아가실 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뭐라고?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포괄승계입니다. 자, 그 밖에 포괄승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유증받은 사람이다. 무슨 유증을 받았다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이 사람의 자식이 하는 거지 작년 시험에처럼 이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 마치고 나서 이전등기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주의해서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50페이지 맨 아래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로 뭐라고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상속인. 자, 그 밖에 뭐예요? 포괄승계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그래서 대장 등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래서 포괄승계인은 유증자라고 포괄수증자 나오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대장의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초로 한 사람이 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뭐예요?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 나오죠? 이 사람은 뭐를 못하는 게 보존등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법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등기소가 불에 타고 등기소가 폭격당해서 등기소가 없는데 어디에 대장에는 뭐가 돼 있다는 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 있다는 죠. 이 사람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뭐 하라 그래야 되고 갑 보고 하라 그리고 갑이 안 하면 소송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최초로 소유자.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하는 것이지 그 이전 등록된 자는 안 된다는 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옛날에 뭐예요? 일본 놈들이 패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 자유당 정권 때 그 일본 놈들이 갖고 있던 농지들을 그 땅들 있죠? 그 땅을 다 뭐 했어요? 국가가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뭐 했어요? 이거 토지를 분배했어요. 분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가로부터 뭘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가 있다.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누구한테? 그럼 이러면 이 국가가 보존등기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이거? 이전 등록된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뭐냐면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못한다. 아니게요. 왜? 최초로 한 사람이 해야 되지. 근데 4번 줄 치세요. 뭐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예외를 하겠다. 뭐로 하겠다고? 예외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판결 얘기입니다. 판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결 얘기 나오면 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조건 뭐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더보기 몇 페이지? 359페이지 더보기 나오죠? 더보기 나오게 되면 2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공유물 분할 판결 보이죠? 아, 동그라미 2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그 공유물 분할 판결 보기면 무조건 맨 끝에 뭐로 해야 돼, 이거? 이따 그냥 한다, 무조건 한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돼, 무조건. 하여튼 무조건 무슨 단어 보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조건 가능한 거야.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존 등기를 하려면 이 등기부의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 이 갑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최초로 소유권자로 써 있는 사람이 있죠. 쓰죠? 그 등기부에 등기관이 이렇게 갑이라고 쓰려면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실수해서 이걸 뭐 했다는 게 이거 누락시켰어. 그러면 대장에 이름이 없는데 등기관이 어떻게 누군지 알고 쓸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받아 매립한 갑은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를 소유권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공무원이 실수했으니까 국가 상대로 뭐 하는 거 이거? 소송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땅은 국가가 하라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야. 근데 건축물대장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거두려고 대장을 만든다고 명시했어요. 어디에? 지방세법에. 그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 이거? 지자체. 그러니까 항상 이 건물은 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지. 그 상대방이 국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게 이거. 건물은 국가 또는 자 누구 상대로? 자 국가 또는 건축허가 명의인 건축주 상대로 뭐라고? 소유권 무슨 판결을? 확인 판결을 확인 판결을 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주에서 완계합니다 이거 꼭. 자 그래서 하여튼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판결은 뭐만? 건물은 국가나 건축 상대로 이 판결 이외에는 다 된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말세달라는 판결도 다 되는데 그 보존 등기 안 되는 판결은 뭐라고?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이것만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58페이지 밑에 그 1번의 판결의 종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 등기 인정인의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 거기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 이 중에도 보존 등기 인정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해당한다 써 있죠? 그런데 2번에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나 대장상 소유자니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토지는 누구 상대로 하라고 이거? 국가예요. 근데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요. 그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상대로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 359페이지에 그 박스에 그 2번의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은 필요 없고 2번, 3번이 답으로 항상 나오니까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되고 국가. 건물은 누구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니 건축주예요. 그 두 가지는 꼭 외우자는 게 건국판.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은 수용은 미등기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자, 보존등기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쌍가루 4번은 뭐예요? 그건 토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만? 건물.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보존등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항상 어디에만 가능한 거라고? 건물만이지. 땅은 안 된다. 그거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그래서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당연히 뭐예요? 계약을 안 해. 뭘 안 한다고? 계약을 안 해.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없다는 게 원인 자체가. 줄치세요. 그러나 그래서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뭐라고? 그 연월일이 있다 없다 이거. 연월일이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안 쓴다. 그런 얘기 지금. 자, 넘겨보시면. 자, 첨부서면 나오죠? 첨부서면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박스 안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중에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원인 정보는 지우세요. 그건 옛날 얘기다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원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하려면 뭐예요? 원인 증서가 대장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간다면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가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면 뭐예요? 그 주민등록 등초본이 뭐예요? 원인 인서가 되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원인은 뭐예요? 정건데 원인이 매매 계약서죠? 그 원인이 정건데 이사인데 뭐라고? 주민등록 등초본이죠? 이사하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뭐예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계약서가 그게 아니 옛날 같지 않다는 게 항상 뭐는 없다 하더라도 원인이
원인은 없지만 보존등기할 때는 뭐예요? 뭘 내야 돼 이거? 토지대장 내야 되죠? 판결서 내야 되죠? 그런 게 다 뭐에 해당한다는 게니까 원인증서라고 하는 원인하고 원인서는 뭐라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거 지우세요. 그래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원인 내야 돼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뭐라고? 그 소유자 증명서면 판결서 같은 거 있죠? 대장등본 있죠? 이게 다 뭐라고 이게?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증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맨 마지막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거기. 자 쓰세요. 토지거래허 가서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뭐예요? 토지거래허 가서 보세요. 토지 뭐라고? 거래허 가서 오늘 늦게까지 남았으니까 한 개 더 뭐예요? 알고 가자죠. 뭐라고? 이 토지거래허 가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시험 문제 나오죠? 그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온 게 안 내는 거는 뭐예요? 답으로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답으로 나온 거. 답으로 안 내는 거는 뭐라고? 보존등기 할 때 나오고 내는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가등기 할 때 나왔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어디 가등기 문제 나와서 뭐예요? 이 토지거래허 가서 안 낸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그러면 더 안전빵으로 가려면 내는 거 하나 안 내는 거 하나 외우자죠. 안 내는 거는 보존등기 할 때 안 내고 내는 거는 뭐라고? 가등기 할 때 내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만 하자 하나만. 확실하게 하나만. 가등기 할 때 낸다고만 외우고 나머지 다 안 내는 거야. 자 보자. 그러면 자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하나만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에서 뭐 할 때? 거래할 때 뭐 내는 거 이거? 허가서 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만이 내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갑의 땅이야. 허가구역의 갑의 땅이야. 의리한 사람이 뭐예요? 거래하죠? 거래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땅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뭐 할 때? 이전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지상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은 5가지 물권 중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주된 권리야. 그러니까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거의 1000년으로 계약을 맺고 지상권 등기도 가능해요. 왜?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국가유지선서 보게 되면 요런 봐라. 토지거래 허가서 내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계약 맺고 존속기간을 2000년 해놨어. 그 뭐와 같아 그거? 그거 소유권과 같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뭐 내라는 게 이거. 지상권 등기할 때 지니까 뭐라고? 지상권 등기할 때 뭐 내라는 게니까 그거 허가서 내라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 나오죠? 가. 여기 가등기야 가등기. 그 얘기 가등기. 가등기. 자 그러면 일단 이해해보자.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아니라면 뭘 안 내는 거 이거? 허가서 안 내. 그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CC, GC 똑같은 얘기야.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 땅 상속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땅 수용했다. 토지거래 허가 땅 진전명 회복을 했다. 취득시효를 했다. 뭐 내라고? 뭐 안 낸다고? 이거 안 내.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거래 아니죠? 이해됐죠? 근데 지금 이제 싹 다 잊어버리고 이해했으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자면 뭐예요? 뭐라고? 가등기 할 때 뭐라고? 내라니까. 뭐 할 때 내는 거라고? 가등기 할 때 내라니죠. 그거 하나만 외우자. 토지거래 허가서 나오게 되면 언제만 낸다고? 가등기 할 때만 내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자, 보존등기 할 때 내야 안 내요? 그래. 가등기 아니니까. 진정명 회복 내야 안 내? 가등기 아니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오직 내는 거 뭐 할 때만 낸다고? 가등기. 그 하나만 외우자. 그 하나. 그리고 다 그냥 그리고 다 무조건 안 내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가자니까. 뭐 할 때만 낸다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가서 토지거래 허가 가등기 할 때만 내고 나머지 안 내.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366페이지에 그 직권보존 등이 나오죠?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관이 뭐라고 이거?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1번에서 무슨 등기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거?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이걸 직권한다는 거죠. 그럼 직권하려면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와야 돼요? 법원에서 촉탁이 와야 돼. 촉탁이. 그 4가지 촉탁이 오는데 그 4가지 촉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을이란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소송하면서 뭐예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그 가압류 촉탁이 가압류 등기가 촉탁으로 해서 어디로 등기소로 오죠? 여기다 2번 뭘 쓰기 위해서 이거 가압류를 쓰기 위해서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촉탁이 뭐가 와야 되냐면 가압류도 오고 뭐예요. 다툼이 있어서 뭐라고 이거. 가처분.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뭐라고. 등기. 명령. 이 명령.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뭐냐면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자, 소유권이죠. 청권에 소유권이죠. 청권에 뭐예요? 가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고 써있어요. 다시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청권에 가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하고 가등기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가등기 촉탁이 있으면 보존등기 직권 해야 안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말해. 아, 이거 몇 가지 써놔서, 4개 써놓고 나서 바로 옆에다 물어보는데, 그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돼, 지금. 몇 개만이라고, 오지선당이니까 이게 4개만,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 촉탁 등기하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 이거 4개라니까. 그 미등기 부동산에 가등기 촉탁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집중했어요. 저한테 쳐보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지문에, 시험 지문에, 체납 처분이에요. 뭐 안 낸 거야, 지금? 세금 안 냈어요. 체납처분회에서 세무서장이 뭐예요? 뭐라고? 압류를 촉탁을 해. 에? 그 압류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야 하네요. 그 망설이지 마라. 안 한다니까. 현대까지 그 안 해. 그건 그 세무서장이 직접 뭐예요? 보존등기를 촉탁해. 세금 빨리 거두려고. 그 항상 몇 가지라고? 4가지라니까, 4가지. 그거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만 듣고 적어야 돼. 자, 끝내지 말라 해도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반복고 풀어보세요. 모르는 거 다음 주에 물어보시고. 자, 하여튼 여러분이 잘못하면 척추에 변 생길 것 같아, 느낌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